자, 지금 이제 정치 얘기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공관위 구성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지 먼저 기사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네, 국짐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이달 말로 최대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기현이 당초 공관위 조기 구성을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일 경과 만난 뒤 기류가 변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경이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또 아니라고 하긴 했거든요. 네. 과연 그럴까?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인여안의 비대위는 사라졌습니다. 네. 예, 윤석열이 한길이하고 하려고 했던 수작질이 망한 거죠. 사실 한길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면 좀 더 힘을 실어서 밀어주길 바랬는데 중간에 발을 빼고 김기현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길이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한테 힘을 몰아줬으니까 김기현을 믿고 갈 거냐라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김기현 입장에서도 윤석열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관위를 뒤로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살생부 작성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김기현이 인여안이 했던 역할을 대신해줘야 김기현이 현재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자리는 없어. 영남에 있는 애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근데 인여안을 내세웠는데 인여안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기현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김기현도 자기 명줄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이 그 마음이 있었으면 하태경처럼 제일 먼저 던졌겠죠. 근데 안 던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빼고 갑시다야 지금. 내가 웬만한 거 잔챙이는 쳐주는데 그래도 나나 장재원이나 이런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중이나 이 친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내부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기 비대위를 하자는 거지. 김기현이 그만둔 상태에서. 그럼 이제 그 비대위원장 자리를 한동훈이 끼고 들어오면 그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절대 김기현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기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천인 명부를 계속해갖고 김건희 특검 뒤까지 미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원래는 이달 중순쯤 해가지고 대충 지역공천자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용산에 있었던 검사 새끼가 거기 가서 행정관을 하던 놈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만뒀는데 얘가 집이 울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울진에 얘가 공천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천을 오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밀리겠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4개월 후에는 이제 배지도 못 달고 딴 데 가서 하든가 무소속을 나가야 되나? 이 고민을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는 윤석열이 가만 안 놔둬 라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걸 수 있는 게 뭐냐? 나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 버릴 거야. 나 대장동도 통과시켜 줘 버릴 거야. 이러고 나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역으로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28일 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쟤네들은 점점 더 이러한 공관위 구성을 그 뒤로 미루는 작업들을 계속할 겁니다. 공관위가 그 결성이 되면 컷오프 할 사람이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 한 20명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20명이 에이씨 내 통과시켜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윤석열한테도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공관위를 뒤로 미룬다. 그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김기현 입장에서도 나 자르면요 이 사람들 이 특검에 동의하는 반란표 나오는 거 그거 못 막아줘요 라고 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열받는 사람은 이준석이죠.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당을 만들든 뭐. 불만 가진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당내 세력으로 굳히든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회유를 하든 아니면 그와 관련해갖고 신당을 차릴 테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우리 쪽으로 나와가지고 출마하시면 우리 근혜 언니가 돈도 주고 유세도 해주고 그래갖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로 오세요라고 딜을 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미루니까 준석이도 화가 나는 거야. 장사 개시할 시점이 점점 더 밀리고 있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놓고 준석이가 처음으로 깐 거야. 김건희 반탕하겠다고 이 공관위를 미루는 게 말이 되냐. 따져놓고 보면 이게 말하자면 준석이가 뭔가 정의로워서 하는 얘기 같지만 빨리빨리 명단을 치라고 그래야 꼬실 포섭 대상자가 나올 거 아니야 라는 차원인 거고 똑같은 짓거리를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8표면 이탈해도 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현역 하위 20% 이상을 컷오프하겠다라고 혁신안 수용하겠다고 그럼 했잖아요. 23명을 잘라야 그러면 돼요. 22표, 22석에 이릅니다. 그러면 18표만 있으면 되는데 22명을 자르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못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공관이 계속 뒤로 밀리고 특검 할 때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뭐 나중에 제의할 때까지 계속 미룰 것 같다는 게 이 노컷뉴스. 더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당룰로 잘리는 건 22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검찰 쪽, 용산 쪽, 그리고 건인의 그 MB 라인 쪽에서 쑤셔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80명이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택 없이 모질해. 이 20명은 당연히 당룰로 해갖고 잘리는 거고 그 안에서 최소 20, 30명은 더 잘라야 돼요. 아니면 경선을 붙인다는 의미로 어디 첫자를 갖다가 경선을 낙하산으로 붙이겠죠. 근데 경선하면 저쪽이 이기겠지. 당연히 이기죠. 왜냐하면 국진당은 100% 당원 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인데 당원이 전부 동원 당원이야. 윤석열 다 찍어주겠지. 그래서 윤석열이 찍어주거나 윤석열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경선하면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위 20% 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이 공간이 됐을 때 용산이나 검찰 쪽에서 그만두는 놈이 고향이 나랑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대상이네 이러면서 반란표에 가서 붙을 표가 최소 40표 이상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공관위가 늦춰지게 되면 국진당은요 내년 1월 달에 일단 거부권 해결해놓고 내년 1월 아마 28일 날 올리게 되면 한 10일 전후에 아마 표결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김진태가 미룰 수는 있어도 김진표가 미룰 수는 있어. 마지막까지 합의 보세요 미룰 수는 있지만 어차피 자동 부의가 되게끔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냥 느릿느릿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무서워가지고 공간이 결정 못하고 그래서 1월달 지나서 이거 해결하고 그때 가서 하게 되면요. 그때 후보자들 받아가지고 총선 준비하고 공천해서 그거 꾸려갖고 운영하는데 2달, 석 달을 민주당 있는 후보들보다 지역구에 가갖고 늦게 출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던 사람도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뭐, 결정이 돼야. 4개월 선거 운동하는 거랑 2개월 선거 운동하는 거랑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걸 감수하고라도 공관위 구성을 계속 늦추겠다는 겁니다, 김기현은. 그러니까 김기현은 나만 살면 돼. 나는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울산에선 무조건 돼. 하지만 다른 놈은 모르겠어. 서울 경기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 내가 서울 안 나가고 울산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엇이 중요해?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신당해야 되는 이준석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김건희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건희를 죽여라, 빨리. 방탄하지 말고. 이게 국짐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뭐 미쳤나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관위를 늦춰 선거 나중에도 없나라고 광분했습니다. 네가 왜 난리야? 네가 무슨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다음에 어딜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 된다는 보장 없어.
우리 쪽에서 누가 나갈 줄 알고 윤석열 퇴진당에서 누가 나갈 줄 알고 네 지역구로 노원 가면 바로 떨어지고. 네. 노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사무실 뺐어 노원에서. 아, 뺐어요? 네. 그래서 일단 국진당은 지금 이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아무 죽도 밥도 안 돼요. 진짜 김건희 하나 살리려다가 진짜로 영남 지역당, 강남 지역당으로 완전히 회귀해서 80표도 못 얻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김기현한테 유리하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김기현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야, 그래서 내가 특검 통과시켜? 아니면 애들 뭐 관리할까? 이러면 윤석열은 아씨, 뭐 어떡하지 이거. 윤석열은 결정권이 없지. 건희가 아이 그러면 기현이 시켜서라도 방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국짐에 있는 입장에서는 제발 건희 그냥 통과시켜줘. 검찰이 5년 동안 10년 동안 털었는데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특검에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적당하게 물러간 놈 하나 우리 쪽에서 변호사 올려가지고 하는 척만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특검에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은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제대로 된 놈 와서 털면 끝나 그냥 나까지 같이 죽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기현이 오늘 여기 마중을 나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이고, 지난번 말씀 잘 들었어요. 지난번엔 되게 뚱했잖아. 네, 이제는 근데 지난번 고개도 안 숙였는데, 아이고, 요한이 없으니까. 활짝 웃는 김기현. 활짝 웃. 알탄이 빠진 것 같아요. 저 못 건드리시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네, 머리 크기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네, 아니, 저 대가리의 표정이 김기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원근법이 되게 안 어울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거의 뭐 배구공과 너무 농구공의 사이트. 너무 활짝 웃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활짝 웃는데? 아마 야, 내 손에 달렸어. 건이야, 오빠한테 잘해. 내가 너 보내거나 말거나 지금 내 손에 들었어. 라고 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살았다. 이러겠네. 그래서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빨리 한동훈이 와야 되는데, 후임자가 적절한 놈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김홍을 얘기하다가. 김홍일이라도 방통위로 썼으면 가버렸으니까. 좋겠는데 홍일을 못 믿겠는 거야.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다 쥐고 있던 지금의 검찰 조직들 앞에서는 아니 하나회랑 똑같은 거지. 갑자기 그 영화 속 이채신 장군 같은 우리 수도방위 사령관에 갑자기 그런 사람을 안 친다고? 우리 하나회 아닌 사람을 안 친다고? 그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방통위원으로 밀어낸 게 검사들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거지. 누가 거기 가고 싶어서 방통위를 가겠냐고. 자기는 차기 법무부 장관일 거라고. 후배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팽당한 것 뿐인 거고, 자기 특수통 안에 있는 아니면 김앤장을 통해서든 어쨌든 장관이 됐든지 간에 진의 권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법무장관 알려야 되는데 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유일하게 김현장의 기업범죄 대표 변호사,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아시죠? 과거 박영수와 함께, 정대택과 함께 3대가리를 자처했었던 사실상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였던 이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검찰 내부 승진은 기수 파괴 때문에 틀렸고, 지금 외부 인사 중에 누가 이거를 맡아줄까라는 쪽에서 열심히 후임 인선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게 돼야 밑에 있는 김기현 하나를 빼고 나머지 최고들이 다 그만두면서, 조수진을 비롯한 애들이 다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김기현 책임론에 의해 갖고 대표만 빼고 다 그만뒀다. 그래서 최고위가 해산됐다. 지금은 비대위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